선생님, 이상해요. 요즘 단추도 잘 못 잠그겠고, 글씨도 자꾸 삐뚤빼뚤해져요. 어제 제 진료실을 찾은 60대 여성 환자분의 첫마디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동전 집기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미세한 손가락 변화가 바로 치매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버튼이 잘 안 채워지시나요? 글씨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지시나요? 열쇠 꽂을 때 자꾸 손이 헛돌고 있진 않으신가요? 이 모든 손가락의 변화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뇌가 손상되기 시작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치매는 뇌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40년간 신경과 전문의로 수천 명의 치매 환자를 진료해온 김종혁입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치매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특히 손가락의 미세한 변화는 뇌 기능 저하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중요한 신호를 그냥 나이 탓으로 넘겨버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단순한 손가락 떨림이 왜 치매의 첫 신호인지, 병원에 가기 전에 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법, 그리고 치매를 막아주는 손 사용 습관까지 전부 알려드립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이 중요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치매의 조기 신호, 특히 손가락에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치매의 첫 신호는 놀랍게도 손가락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손가락이 뇌와 무슨 관계가 있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손의 미세 운동 능력은 전두엽 기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두엽은 기억과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핵심 부위죠. 세계적인 신경과학 저널인 브레인에 발표된 최신 연구에 따르면 손가락의 미세 운동 능력 저하는 치매 진단 평균 6.8년 전부터 관찰된다고 합니다. 특히 60세 이상 노인들의 경우 손가락 기능 저하가 기억력 감퇴보다 더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30년간 옷 수선을 해온 재봉사였습니다. 어느 날부터 실의 바늘을 꿰는 것이 갑자기 어려워졌고 이상하게 여겨 병원을 찾았죠. 정밀 검진 결과 이분은 경도인지장애, 즉 치매의 전 단계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손가락 감각 둔화가 뇌 기능 저하의 신호였던 거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뇌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일까요? 지금부터 실제 환자들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치매를 의심해 봐야 하는 손가락 이상 징후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손가락 떨림입니다. 미세한 떨림은 신경계 이상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물건을 집으려 할 때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린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뇌의 도파민 전달 체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른 증상 없이 손떨림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치매는 아니지만 다른 인지 기능 저하와 함께 나타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손이 예전만큼 정교하게 움직이지 않는 경우입니다. 단추를 잠그거나 동전을 집는 등 손가락으로 정교한 작업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한 70대 환자분은 평생 뜨개질을 해오셨는데 갑자기 뜨개질 바늘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1년 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으셨죠. 이러한 손의 변화는 손해와 전두엽 연결 기능에 문제가 생겼음을 의미합니다. 셋째, 글씨 쓰기의 변화입니다. 글씨가 갑자기 작아지거나 삐뚤어지는 것은 뇌의 공간 지각 능력 저하를 의미합니다. 특히 서명이 달라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과거 서명과 현재 서명을 비교해 보세요. 2022년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글씨체 변화는 치매 진단 평균 3.4년 전부터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넷째, 손가락 감각 둔화입니다. 뜨겁거나 차가운 것을 만졌을 때 감각이 둔해지고 작은 물건을 집을 때 감각이 무뎌집니다. 커피잔을 자주 떨어뜨리거나 쌀알 같은 작은 것을 집지 못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감각 저하는 뇌의 감각 피질 부위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촉각 감각 저하가 심할수록 인지 기능 저하도 심하다는 상관관계가 발견되었습니다. 다섯째, 물건을 자주 떨어뜨립니다. 젓가락이나 수저, 컵 등을 자주 떨어뜨린다면 주의하세요. 손의 힘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뇌의 운동 피질 영역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78세 환자분은 식사 중 젓가락을 자꾸 떨어뜨려 가족의 권유로 병원을 방문했는데 정밀검사 결과 혈관성 치매 초기 단계였습니다. 핵심은 이러한 변화가 갑자기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평소와 다른 손사용 패턴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초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는 치매의 신호인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치매 조기 발견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인지 기능 저하 속도를 최대 67%까지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집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간단한 자가진단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테스트들은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 실제로 시행하는 검사들을 단순화한 버전입니다. 의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이며 국제치매학회에서도 권장하는 검사법입니다. 손가락 기능 저하는 치매의 초기 신호일 수 있지만 다른 질환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가진단만으로 치매를 확진할 수는 없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조기 경고 신호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 매달 한 번씩 꾸준히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검사는 동전 뒤집기 테스트입니다. 테이블 위에 500원짜리 동전 10개를 놓고 30초 안에 얼마나 많은 동전을 뒤집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건강한 성인은 보통 30초 안에 10개 모두 뒤집을 수 있습니다. 7개 이하라면 손의 민첩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본 고베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이 테스트 결과가 나쁠수록 3년 내 경도인 지장의 발생 위험이 2.3배 높아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단추 잠그기 테스트입니다. 단추 5개가 있는 옷을 30초 안에 잠가 보세요. 시간이 45초 이상 걸린다면 손가락 협응력이 떨어진 것일 수 있습니다. 제 진료실에 오신 65세 여성분은 이 테스트에서 1분 이상 걸렸고 6개월 후 경도인 지장의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 검사는 특히 전두엽 기능 저하를 조기에 발견하는 데 유용합니다. 세 번째, 서명 비교 테스트입니다. 과거 서명과 현재 서명을 비교해 보세요. 글씨 크기가 현저히 작아졌거나 삐뚤어졌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서명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것은 전두엽 기능 저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매월 같은 날에 자신의 이름을 3번 서명해보고 이전 달의 서명과 비교해보세요. 서명 간의 일관성이 떨어지거나 점점 글씨가 작아지거나 삐뚤어진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독일의 신경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초기 알츠하이머 환자의 92%가 서명에 변화를 보였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변화가 기억력 문제보다 평균 2.7년 먼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콩 옮기기 테스트입니다. 테이블 위에 콩이나 큰 단추 10개를 놓고 젓가락으로 하나씩 다른 그릇에 옮겨보세요. 1분 안에 7개 이상 옮기지 못한다면 손의 미세한 조정 능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평생 식당을 운영해온 75세 여성 환자분도 이 테스트에서 어려움을 느끼셨고 정밀 검사 결과 초기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다섯 번째, 엄지 검지 마주치기 테스트입니다. 엄지와 검지를 최대한 빠르게 20번 마주치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 보세요. 15초 이상 걸린다면 신경학적 문제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간단한 테스트는 신경과에서 파킨슨병이나 초기 치매를 선별하는 데 자주 사용됩니다. 신경학 전문의들이 자주 사용하는 이 검사는 대뇌기 저핵과 전두엽 기능을 평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이 테스트에서 오른손과 왼손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한쪽 뇌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의 연구에 따르면 양손 간 수행 능력 차이가 30% 이상 나는 경우 뇌혈관 질환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테스트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반드시 치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2가지 이상의 테스트에서 문제가 발견된다면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 발견이 치매 진행을 늦추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한 달에 한 번 같은 조건에서 이 테스트들을 수행하고 결과를 기록해 두시면 변화 추이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평소 손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놀랍게도 일상생활에서 특정한 손 사용 습관이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치매 위험을 높이는 손 사용 습관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손 사용 단조로움입니다. 하루 종일 같은 동작만 반복하는 것은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지 못합니다. 특히 퇴직 후 TV 리모컨만 누르거나 스마트폰만 반복해서 사용하는 분들이 주의해야 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30년간 같은 작업만 하는 공장에서 일하셨는데 퇴직 후 다양한 손 활동 없이 지내다 65세의 조기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둘째, 손의 과도한 휴식입니다. 이제 나이도 들었으니 쉬어야지. 라며 자녀들에게 모든 집안일을 맡기는 것은 위험합니다. 설거지, 요리,
청소 등 손을 사용하는 일상 활동이 줄어들면 뇌 활성화도 감소합니다. 75세 환자분은 자녀가 부모님이 편히 쉬셔야 한다. 며 모든 일을 대신해주자 6개월 만에 인지 능력이 급격히 저하되었습니다. 셋째, 디지털 기기 의존입니다. 계산기 대신 암산하기, 내비게이션 대신 지도 보기, 핸드폰 메모 대신 직접 메모하기 등의 아날로그 활동이 줄어들면 뇌 자극도 줄어듭니다. 특히 모든 정보를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습관은 기억력 감퇴를 가속화합니다. 넷째, 단일 손 사용입니다. 주로 오른손만 사용하는 습관은 뇌의 반쪽만 활성화시킵니다. 양손을 균형 있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양손을 번갈아 사용하는 사람들은 한쪽 손만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보다 인지 저하 위험이 23% 낮았습니다. 다섯째, 미세 동작 회피입니다. 단추 잠그기가 어렵다고 지퍼나 벨크로 옷만 입거나 젓가락 사용이 불편하다고 숟가락만 사용하는 등 손의 정교한 동작을 회피하는 습관은 뇌의 미세 운동 영역을 퇴화시킵니다. 불편하더라도 정교한 손동작을 지속적으로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습관들은 하루아침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5년, 10년이 지나면 뇌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다행히도 이런 습관들은 지금 당장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 뇌를 깨우는 손 사용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손 사용 습관 5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신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손 운동은 뇌의 신경 가소성을 촉진하고 뇌세포 간 연결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평소 안 쓰는 손 활용하기입니다. 평소 사용하지 않는 손으로 일상 활동을 해보세요. 오른손잡이라면 왼손으로 이를 닦거나 식사를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평소 덜 사용하는 뇌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한 연구에서는 평소 안 쓰는 손을 꾸준히 활용한 노인들의 뇌 가소성이 31% 향상되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뇌졸중 후 언어 장애가 있었는데 평소 사용하지 않던 왼손으로 매일 글쓰기 연습을 한 결과 6개월 만에 언어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운의 활성화가 좌뇌에 손상된 언어 영역을 보완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평소 사용하지 않는 손을 활용하는 것은 뇌의 새로운 영역을 깨우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둘째, 손가락 개별 운동입니다. 엄지부터 새끼손가락까지 각 손가락을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연습을 하세요. 예를 들어 엄지, 중지, 엄지, 약지 등 다양한 손가락 조합으로 마주치기를 해보세요. 피아노 연주자들의 치매 발병률이 낮은 이유가 바로 이런 개별 손가락 운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엄지와 나머지 네 손가락을 번갈아 가며 맞대는 손가락 대항 운동은 뇌의 전두엽과 두정엽을 동시에 자극하는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이 운동을 매일 10분씩 8주간 실시한 노인들의 작업 기억력이 평균 17% 향상되었습니다. 셋째, 촉각 자극 훈련입니다. 다양한 질감의 물체를 만져보세요. 쌀, 콩, 모래, 자갈 등 다양한 재료가 담긴 통에 손을 넣고 특정 물건을 찾아보는 게임도 좋습니다. 촉각 자극은 뇌의 감각 피질을 활성화시켜 인지 기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82세 환자분은 매일 20분씩 이런 촉각 놀이를 하신 후 손떨림이 줄고 약 복용량도 감소했습니다. 촉각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감각 중 하나로 손가락 끝에는 평방 센티미터당 약 2,500개의 촉각 수용체가 있습니다. 이런 촉각 수용체를 자극하면 뇌의 체성감각 피질이 활성화되고 이는 집중력과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의 실험에서는 눈을 감고 다양한 질감을 구별하는 훈련을 한 노인들의 공간 지각 능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넷째, 손작업 취미 활동입니다. 뜨개질, 십자수, 종이접기, 도예, 목공예 등 손을 정교하게 사용하는 취미를 가져보세요. 이런 활동은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실제로 손작업 취미를 가진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최대 47%까지 낮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새로운 손기술을 배우는 것은 뇌의 이중 자극 효과를 줍니다. 고려대학교 의대 연구팀에 따르면 새로운 기술 습득은 단순한 반복 활동보다 인지 기능 향상에 2배 이상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평생 해오던 취미도 좋지만 새로운 손기술을 배우는 것이 더욱 권장됩니다. 다섯째, 손가락 두뇌 게임입니다.
바둑, 장기, 카드게임처럼 손과 뇌를 동시에 사용하는 게임은 최고의 인지 훈련입니다. 특히 디지털 게임보다 실제 말이나 카드를 손으로 만지는 아날로그 게임이 더 효과적입니다. 한 78세 환자분은 매주 2번 바둑 모임에 참석한 후 인지 기능 검사 점수가 15점이나 향상되었습니다. 전통 놀이인 윷놀이, 고누, 하투 등도 손과 뇌를 함께 사용하는 좋은 활동입니다. 이런 게임들은 전략적 사고, 기억력, 집중력, 손 협응력을 모두 요구하므로 종합적인 뇌 훈련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보다는 여럿이 함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점입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이 더해지면 뇌의 전두엽도 함께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30분만이라도 이런 활동을 매일 지속하면 뇌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90세에도 뇌는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손 활동은 치매 예방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감소, 우울증 완화, 혈압 조절 등 다양한 건강상 이점도 제공합니다. 손가락 운동 한 가지로 이렇게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다니 정말 효율적인 건강 투자가 아닐까요? 지금까지는 손가락을 통해 나타나는 치매의 조기 신호와 예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손가락 변화만으로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치매는 손의 미세한 변화 외에도 전신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손 외에도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전반적인 치매의 경고 신호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의 증상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전문 병원을 찾아 정밀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일상생활 수행 능력의 급격한 저하입니다. 평소 잘하던 요리나 집안일을 갑자기 어려워하거나 익숙한 길에서 길을 잃는 경우가 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40년간 살던 동네에서 집을 찾지 못해 경찰에 신고된 후 병원에 오셨는데 검사 결과 중기 알츠하이머로 진단되었습니다. 이처럼 일상적인 활동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둘째, 언어 사용의 변화입니다. 단어를 찾지 못하거나 간단한 문장 구성이 어려워지거나 대화 중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경우가 잦아진다면 주의하세요. 특히 특정 사물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 그거 있잖아, 그것과 같은 표현이 증가한다면 의사와 상담해 보세요. 언어 장애는 측두엽의 기능 저하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성격과 행동의 갑작스러운 변화입니다. 평생 온순하던 분이 갑자기 공격적으로 변하거나 사회성이 좋던 분이 갑자기 사람 만나기를 꺼리게 된다면 전두엽 손상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한 72세 환자분은 평생 깔끔하게 지내셨는데 갑자기 위생관리에 무관심해지셨고 이는 전두측두엽 치매의 초기 증상이었습니다. 넷째, 시공간 지각 능력의 저하입니다. 거울을 보고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3D 공간에서 물체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옷을 입는 순서를 혼동하는 경우 두정엽 기능 저하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옷을 겹겹이 입거나 바지 위에 속옷을 입는 등의 행동을 보이셨는데 이는 시공간 지각 능력 저하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다섯째, 후각 저하와 수면 장애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후각 기능 저하는 치매 발병 5에서 10년 전부터 나타날 수 있는 초기 신호입니다. 또한 렘수면 행동장애가 있다면 치매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양파 냄새를 맡을 수 없어요. 라는 증상으로 내원하셨는데 3년 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러한 신호들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으세요. 특히 만 65세 이상이시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무료 치매 선별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국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에서 간단하게 검사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데이터에 따르면 치매 진단을 3년만 앞당겨도 치료 효과가 2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손가락 변화로 알아보는 치매 조기 증상과 자가진단법,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손가락 건강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단순한 운동 한 가지가 10년 후 여러분의 뇌 건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손가락을 움직이고 새로운 손동작을 연습하는 것만으로도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치매는 예방할 수 있고 진행을 늦출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손가락에서 시작하는 작은 관심이 여러분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노후지의 DB였습니다. 감사합니다.